자, 오늘은 간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수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누구는 좋다, 누구는 나쁘다, 그리고 소금에 간수가 빠지면 소금이 아니다, 또는 간수를 빼고 먹어야 된다 등 상당히 여러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봤고 간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하면 뗄 수 없는 게 간수이기 때문에 과연 이 간수가 어떤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간수, 영어로는 비튼이라고 합니다. 고염, 노수라고도 한다. 소금을 제조할 때 부산물로서 얻을 수 있고 조염을 저장할 때 그 조해작용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다. 성분은 염화마그네슘이 15에서 19%, 황산마그네슘이 6에서 9%, 염화칼륨이 2에서 4%, 염화나트륨이 2에서 6%, 브로민화마그네슘이 0.2에서 0.4% 등으로 되어 있다. 옛날부터 두부를 만들 때 응고제로 이용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간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현재는 무기약품의 중요한 자원으로 이용된다. 이 소금을 천일염을 수확을 해서 포대에 담아서 이렇게 적재를 하면 공간에 이 습기가 있겠죠. 이 수분들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물이 생깁니다. 물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모아서 만든 것이 이게 간수입니다. 그래서 조해작용이라는 것은 공간 대기 중의 수분과 이 간수, 이런 마그네슘 염화물 계통이 이렇게 침전되어서 생기는 것을 간수라고 합니다. 이 간수에 대한 논문을 검색을 해서 찾아봤는데 논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간수의 이뇨작용에 대한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 특별한 관련은 없지만 여기에 보면 보통 간수의 성분은 염화마그네슘 15에서 19%, 황산마그네슘이 6에서 9%, 염화칼륨이 2에서 4%, 브로모마그네슘 등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방금 살펴본 것과 비슷한 내용이고, 여기 보면 이시진의 본초 항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맛이 짜고 쓰고 유독하다. 그리고 허준의 동의보감은 또 성질이 차고 맛은 짜고 쓰다, 무독하다. 여기도 무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초 항목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초 항목입니다. 이 염담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간수. 맛이 쓰고 먹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이 있고, 이 물을 사용해서 두부를 엉기게 한다. 이 나머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요 김인데 짜고 쓰고 유대독이라 그래서 독성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치를 보면 익식, 개선, 누질, 충교 및 말과 소가 충식당해서 그 독충이 살 속에 들어가서 번식하는 데 쓰인다. 여기 좀 말이 어려운데 여기 보면 뭐 이런 벌레입니다. 이 벌레가 독충 등이 번식하는 데 쓰인다니까 이거를 죽일 수 있는 데 쓰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 충을 죽인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충이라는 것은 벌레 같은 거를 죽이는 데 사용이 될 수 있다. 육축, 소, 말, 돼지 등은 일합만 마셔도 그 자리에서 죽는데 인간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일합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1홉, 즉 0.18리터 정도 됩니다. 창에 피가 날 때는 이것을 절대로 바르면 안 된다. 그래서 본초 강목에는 이렇게 간수가 벌레를 죽일 수도 있고 또 이 짐승들이 1홉만 마셔도 죽는다, 굉장히 대독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검색을 좀 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외국 자료도 이 간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NCBI에 있는 이 비튼 인톡시케이션에 대한 자료가 하나 있어서 이 자료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튼이라는 간수죠. 주요 성분은 뭐 아까 살펴본 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매그네슘 브로마이드, 매그네슘 설페이트,
포타슘 클로라이드, 매그네슘 보로라이드 등의 브로마이드 등이 있다. 역시 두부를 만드는 주 재료로 사용될 수 있고, 여기에 보면 또 뭐 화학 무기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 이 73세 여자가 응급실에 왔는데 이 간수를 마셔서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뭐 어지럽고 쇠약하고 그런 증상을 보였고, 전해질 농도를 살펴보면 마그네슘 과증이 생겼죠. 그리고 나트륨도 과증이 생겼고, 그러니까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해질 농도가 불균형한 것은 간수를 마심으로 해서 간수의 중독에 의해서 전해질 불균형이 흔히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호흡 기능이 저하되고 저혈압이 올 수도 있고, 또 부정맥 그리고 심정지 등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간수를 마신 환자는 즉시 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전해질 불균형을 교정할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적정한 전해질의 균형을 깨트림으로 해서 우리 몸에 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수에 관계된 우리나라 논문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또 해봤습니다. 간수와 관계된 재미있는 논문이 있는데, 제간수, 천일염 및 구운 소금, 절인 배추김치의 품질 및 인비트로 항암 기능성 정진 효과라는 제목의 논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론 부분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식품으로 열량이 낮고 비타민 및 무기질 함량 등 생리적 기능을 조절한다. 뿐만 아니라 암 예방, 면역 증강, 정장작용, 동맥경화증 및 혈전 억제 등의 효능을 가진 기능성 식품으로 우수성이 인정되고 있다. 천일염에는 쓴맛과 떫은 맛을 내는 간수가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천일염을 물세척하여 해수의 오염원과 관수를 제거한 후 원심 분리한 간수를 제거한 천일염이 시판되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김치를 담그고 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김치의 발효 특성 및 항암 기능성에 구운 소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간수를 제거한 천일염과 구운 소금으로 표준화된 김치를 제조하여 저장성 및 항암 기능성 정진 효과를 연구하였다. 김치의 저장성 정진을 알아보기 위해 젖산균, 조직감, 관능 검사를 실시하였고, 인비트로 실험을 통해 인체 위암세포와 결장암세포의 성장 저해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간수를 제거한 천일염과 구운 소금, 김치의 텍스처 저하가 적게 나타나, 조직 밀도 저하가 적게 나타나 발효 7일째에도 50% 이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제간수 천일염에 비해 일반 천일염 김치는 발효가 진행되면서 조직의 연화로 텍스처가 감소하였다. 특히 정제염 김치는 발효가 진행될수록 텍스처의 감소가 급격히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운 소금과 제간수 천일염 김치는 발효 생육에 좋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텍스처 유지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간수를 제거한 소금으로 김치를 제조하는 것이 품질 및 경제적인 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김치 제조에서 간수를 제거한 소금을 사용하는 방법이 우수하다고 사료된다. 그래서 좋은 소금을 사용했을 때 김치의 어떤 맛과 조직이 변하고 그 기능이 향상된다. 그래서 요 검정은 구운 소금으로 한 거고, 요거는 간수를 제거한 천일염입니다. 요거는 정제염이고, 요거는 일반 천일염이고, 간수를 제거하지 않은. 일반 정제염과 간수를 제거하지 않은 천일염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이쪽 그래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간수를 제거한 천일염과 구운 소금은 그래프가 이 검정색을, 요 검정 부분이죠. 검정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조직이 단단하고 점수가 높고, 이 전체적으로 또 우수함을 나타내었고, 뭐 냄새나 이런 부분에서 이 쓴맛과 이 곰팡이 맛이라 그래야 되나, 곰팡이 향, 군등 맛이라 그러나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이 좋은, 그러니까 이런 맛을 줄여주고 쓴맛을 줄여주는 데 있어서 간수를 제거한 천일염과 구운 소금은 그 차이가 뚜렷하게 또 나타나죠. 재미있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김치도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오늘 간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왜 김치를 살펴보느냐 하면 간수를 제거했더니만 쓴맛과 또 이런 군더맛이 곰팡이 맛, 군더맛이 이렇게 줄어드는, 그리고 나머지 전체적인 이런 조직, 밀도, 그리고 냄새가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간수가 일단 김치의 발효나 맛에 있어서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암세포의 성장 억제 효과를 관찰하면 암세포 성장 저해율이 60%로 가장 저해 효과가 높았다. 뭐 했을 때? 구운 소금으로 했을 때. 그리고 간수 천일염으로 간수를 제거한 천일염으로 제조한 김치는 53%로 일반 천일염과 정제염으로 제조한 김치보다 높은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를 보였다. 그래서 구운 소금, 간수를 제거하고 천일염, 일반 천일염, 정제염 순으로 암세포 성장 저해율이 나타났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결장세포 성장 억제율도 살펴봤는데 그래프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요 구운 소금과 간수를 제거한 소금, 구운 소금과 간수를 제거한 소금, 요 위암 성장률 억제가 다른 소금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억제율이 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역시 결장암세포의 억제율도 이런 식으로 구운 소금과 천일염이 억제율이 강하게 이렇게 나타난 거죠. 이 그래프는 결장세포의 숫자가 이렇게 줄어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장 저해율이 어떤 소금을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암세포의 성장 억제율이 다르게 나타난다. 즉 간수가 우리가 독성이 있다라는 내용도 살펴보았지만 간수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이 맛과 조직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좋은 경향을 나타내었고 또 항암 작용, 인비트로 테스트에 있어서 암세포 성장 저해율이 높았다. 이런 내용을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우리가 간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김치 논문을 봤느냐 하면 이 우리가 간수라는 것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음식, 즉 김치의 어떤 맛과 여러 가지 기능을 정진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간수를 제거하고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논문은 절임 방법과 소금 종류를 달리하여 제조한 절임 배추의 품질 특성 비교입니다. 이 논문은 소금의 종류에 따라서 역시 김치를 절임해서 변화되는 어떤 특징을 살펴본 건데 여기서 보면 일반적으로 김치의 숙성 중 총호기성 세균의 정식은 김치의 부패와 관련이 있고 유산균은 당분을 불행하여 유산과 유기산을 생성함으로써 김치의 발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절임 배추의 총호기성 세균을 측정한 결과 간수를 제거한 천일염 및 죽염을 이용하여 제조한 절임 배추가 유의적으로 낮은 수를 나타냈으며 특히 죽염을 이용하여 제조한 절임 배추가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이 총호기성 세균은 김치의 부패와 관련이 있는 나쁜 균이고 또 유산균은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죽염과 간수를 제거한 이 천일염은 이렇게 그 호기성 세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런 유산균의 그 양에 있어서는 죽염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그래서 나쁜 세균은 이렇게 감소를 시키고 좋은 균은 이렇게 증가를 시키는, 소금의 종류에 따라서 그런 어떤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밌죠? 이런 논문이. 배추 절임 시 간수를 제거한 천일염과 죽염을 이용하면 절임 배추의 품질적인 측면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우리가 죽염을 이용한 또는 구운 소금을 이용해서 이런 기능성이 가미된 그런 기능성 있는 김치를 만들어서 먹는 것도 우리 국민들의 보건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어쨌든 간수를 제거하는 게 좋다는 그런 결론을 우리 나름대로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수에 대한 그 내용이 어디에 가장 많으냐면 이 신약본초라는 책에 가장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주겸을 만든 김일훈 선생인데요. 이 신약본초를 저술을 했고, 이 신약본초에는 소금의 생성 원리 그리고 주겸을 만드는 그런 방법과 원리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에 대한 내용이 이 책에 가장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에 있는 간수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본초에 나오는 간수 정리. 옛날에 80년 전까지도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세댁들이 목을 메고 죽거나 이런 일이 있어요. 또 그땐 극약이 귀해가지고 비상도 구할 수 없어서 간수를 그 두부 만드는, 콩에다 두부 만드는 간수를 먹고 죽는 일이 있어요. 네, 간수가 자살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구어체로 쓰여져서 이렇게 말을 하듯이 되어 있습니다. 두부, 땅콩, 현미 속에 감춰진 독성. 그런데 그 두부 속의 간수는 간에 들어가 누적되면 간에서 1000만 가지 병을 일으키는데 동맥경화, 중풍, 그러지 않으면 벙어리, 소경, 시신경을 마비시키면 소경이 되고 간은 보는데 과지 않은 장부이다. 사람들이 두부를 오래 먹을 때 반드시 간수의 해를 입는다. 조금씩 먹어라. 두부 만들 때 간수를 넣어서 콩 단백질을 응고를 시키죠. 그런 것도 없고 먹으면 좋단다. 이거는 뭐 요즘은 두부 먹으면은 좋다고 말하니까 야 그런 거 두부 먹으면 좋단다 이런 뜻이죠. 당뇨 환자가 당이 자꾸 빠지는데 간수가 누적하면 어떻게 되나? 이것이 의학의 종주국을 이룰 수 있느냐? 또 무엇을 먹느냐? 사람이 허약하게 되면 간에서 모든 정화하는 힘이 줄어든다. 그럴 때 두부를 먹어서 피는 제대로 되는데 영양물이 피는 되겠지만 간수가 따라가기 때문에 간에 들어가 부작용이 간으로 상하는 것이다. 부작용으로 간이 상하는 것이다. 간수 때문에 강남이 오면 못 고친다. 간이 아주 상해버린다. 두부 속 간수가 간을 해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반복되는 경향이 있지만 또 다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땅콩의 비상, 두부 속 간수. 내가 광복 후에 어떤 친구가 아주 거부인데 당뇨를 20년 앓고 식이요법을 한다. 식이요법이 뭐냐면 박사한테 치료를 받는데 땅콩의 즙을 내어 먹는다. 그래서 그거 소경된다. 왜 그러냐면 땅콩은 비상기운이 얼마 들어있다. 비상기운이 있어서 시신경을 전부 녹이니 소경이 될 수밖에 더 있느냐. 나는 권하지 않는다. 그래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 글쎄 나는 그걸 권하지 않아. 또 순두부를 먹고 있습니다. 두부 속의 간수가 피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동맥을 경화시키지 않으면 그 말하는 성대신경을 마비시킨다. 방금 앞에 본 것처럼 시신경과 성대신경을 마비시킨다. 땅콩 부분이 나오는데 신약본초의 인산선생은 이 땅콩도 비상기운이 얼마 들어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가 이 땅콩 빈속에 먹으면 배가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콩에 대한 부분도 뭐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분은 땅콩도 독성이 있어서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부의 간수가 간을 녹이는 원리. 두부를 먹으면 좋다. 두부라는 건 사람의 몸에 당이 부족할 때 비장에 당이 부족하면 간에서 모든 피가 돌아와 정화되는데 당 부족으로 정화를 못 시킨다. 이럴 때 두부를 먹으면 두부의 간수가 간을 녹인다는 건 썩는다는 거다. 그러면 두부의 간수가 간을 녹이면 그 간에서는 시신경도 다 끊어지고 인후신경도 타게 되면 벙어리가 되고 소경되고 결국은 죽는다. 이래서 당뇨는 못 고친다. 책에서는 대개 이 간수의 해로움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쌓아놓고 장마달에 거기서 간수가 흐른다. 그 간수가 흐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독극성이 전부 간수 속에 흡수된다. 소금은 수정체인데 소금 100%에 간수가 20% 있다. 20%의 간수 속에 불순물은 얼마냐?
독극물도 들어있고 중금속도 들어있는데 그런 불순물이 상당량을 가지고 있는데 간수 20% 속에 전부 잠복되어 있다. 그러면 소금을 아무리 찬을 해먹어도 20% 간수를 제거하는 방법이 없다. 그래도 사람이 먹어야 된다. 그러면 소금이 100%에 간수 20%니까 얼른 죽지 않아도 오래 먹는 때에는 몸에 해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 양의 문제인데 간수 조금 먹는다고 해서 뭐 얼른 피해를 보진 않지만 그게 장기간 누적이 되면 해로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과학자의 분석이 나쁘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건 알다가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나쁜 속에 이로운 점이 얼마냐? 이로운 점이 100%고 나쁜 점이 20%면 20%에 대한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른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짜게 먹으면 덮어놓고 못 쓴다고 한다. 소경이 하늘 쳐다보고 참나무 소나무 몇 그루다 하는 식이다. 이런 사람들이 귀중한 생명을 마음대로 다루니 되겠냐? 그 소금 속에 있는 간수가 20%인데 20% 간수 속에 독극성은 상당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두부를 한다? 콩에 대한 영양은 물론 높으나 영양가 높은 건 사실이지 그건 기름이 되고 피 되고 살이 되고 뼈 되고 힘줄이 된다. 콩에 대한 영양은 좋은데 간수로 응고시킨 두부는 좋지 않다. 여기서 설명을 제가 잠깐만 보태면 이 간수라는 거는 20%가 소금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소금을 구워보면 천일염을 가지고 와서 간수를 빼는 방법은 이렇게 몇 년 동안 묵혀서 그대로 쌓아두고 이렇게 쌓아두고 빼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굽는 거죠. 이렇게 구우면 대나무에 넣어서 천일염을 넣어서 이 불로 해서 굽습니다. 구우면 100kg의 천일염을 구우면 대략 약 70kg 정도의 한 번 구운 죽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번 구운 죽염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에 이 줄어드는 게 약 30%에서 많게는 35%까지 됩니다. 이 30% 되는 가운데 수분, 그러니까 소금 속의 수분도 약 한 12에서 14% 정도 존재를 한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이 간수가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어떤 곳에다가 천일염을 적재해서 쌓아두거나 탈수를 한다고 해서 다 제거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굽는 건데 우리가 소금을 굽게 되면 불에 의해서 간수가 이렇게 소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수를 제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굽는 방법은 간수를 제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MgCl2라는 간수 성분은 이렇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이렇게 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NaCl이라는 것은 일가기 때문에 필요한 원소가 되는 거지만 이 이가의 Mg와 Cl2로 분해가 됐을 경우에는 이 Cl2라는 것은 염소, Cl이 두 개 붙어 있는 것은 염소 가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간수가 화학 구조식으로도 우리 몸에 들어가면 염소 가스가 발생을 해서 좋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간수를 제거하는 방법은 우리가 소금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우리가 소금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그러면 소금에 들어있는 게 어떤 나쁜 게 있으면 나쁜 물질이 있으면 이거를 제거를 하고 좋은 소금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죠? 이런 생각을 좀 하자는 거죠. 매일 소금 나쁘다 그럴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소금을 만드는 그런 노력을 좀 하자. 그리고 소금의 수정체가 100도이면 간수가 20도가 있다. 그 말을 해주었다. 간수가 20도. 방금하고 똑같습니다. 20%라는 거죠. 간수 속에 뭐가 있느냐. 이 지상 6대주의 모든 독극물이나 불순물이 전부 초목도 썩고 건축 미물이 다 썩고 물속에는 어별이 다 썩어가지고 독극물이 전부 독성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바다 연안에 가면 그 물을 바로 퍼가지고 염전해서 소금을 만든다. 그러면 소금 속에 있는 간수 20도, 소금은 수정체가 100도, 소금 100도 속에
간수 20도가 불순물, 중금속, 독극물이 다 들어있어서 그 간수에 피해가 있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럼 소금을 분석하면 독극물이 들어있다. 중금속, 불순물이 다 들어있다. 그럼 소금을 나쁘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 박사 애들은 연구 결과에 더 알아볼 생각을 안 하고 조금 알고는 얼른 발표부터 하니 그 애들이 전부 사람 죽이는 데는 필요한 애들이다. 병 고칠 애들은 못 된다. 난 공공연하게 그런 말을 한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걸 세밀하게 알아가지고 독극물에 대한 추천은 지상의 폐수에서도 나오는 거고 다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 가서 멎어 있을 수 있느냐. 바닷물이 전부 다 어디로 흘러가냐면 서해안으로 흘러가겠죠. 이 서해안으로 흘러가는데 이 육지에 있는 어떤 공해까지 이렇게 같이 쓸어서 내려가겠죠. 그게 멈추어 있는 곳, 그게 맺어 있는 곳이 바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불순물들을 제거를 해야 한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금 속에 들어가면, 소금은 수정체다. 수정체에 들어가면 독극물이 자연히 분산돼서 밖으로 쫓겨나간다. 거기 멎어 있을 곳은 간수 때문에 간수 속에 들어가서 멎어 있다. 그래서 소금 속엔 간수가 사람한테 해고, 간수 속엔 독극물이 해가 된다. 소금은 이게 수정체라고 그랬으니까 물의 결정체죠. 수정체고, 요 수정체에 요 간수가 20%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요 수정체 안에는 독극물이 있으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요게 수정체에 들어가는 독극물은 간수 속으로 이렇게 쫓겨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간수에 요 독극물이 맺혀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골빈 세상에 두부를 먹으면 좋다. 일반 건강체에 영양은 도움이 되나 간이 허약한 사람은 대번 눈이 어둡고 벙어리 되고 동맥경화로 쓰러지고 이런 일이 온다. 간수 속에 있는 독극물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당이 소모되면 간에서 정화 작업을 할 수 있는 수정체가 부족해진다. 그런 사람한테 두부를 먹으라 하는 사람들이다. 두부 속에 있는 독극물이 간수죠. 그 사람들을 죽이는 데는 최고인데 그럼 당뇨를 못 고친다. 이런 답답한 사람들이다. 자, 이렇게 해서 신약본초에 있는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간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 신약본초만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제대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 신약본초를 저술한 인산생은 소금이 생성되는 원리라든가 이 소금을 제대로 잘 가공을 해서 잘 구워서 먹자는 이 주겸이라는 걸 창조한 분인데, 우리나라의 소금이 나쁘다라는 그런 견해가 굉장히 팽배할 때 이분은 제대로 만들어서 적정하게 섭취를 해야 된다고 줄곧 계속 그런 주장을 해온 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논문이나 또는 지금 발표되고 있는 소금에 관련된 책들을 살펴보면 이분의 말씀이 정말 맞다. 현대의 과학이 이분의 어떤 주장이나 어떤 원리를 모두 다 밝혀주지는 못하지만 그걸 다 밝히지 못한다고 해서 이분의 주장이 그릇되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간수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봤는데, 간수가 든 소금을 잘 처리를 해서 먹는 질 좋은 소금을 좀 만들어야겠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 소금을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나쁘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은 소금을 만드느냐, 이걸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밝혀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좋은 소금으로 김치 또는 젓갈 또는 여러 가지 음식에 첨가를 해서 또 기능성 식품을 만들어 또 수출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수출을 하고 질병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저도 오늘 길게 녹음하니까 되게 지치네요.